예, 안녕하세요. 오늘 그려볼 분은 리오넬 메시입니다. 뜬금없이 아르헨티나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입니다. 어, 왜 갑자기 축구 선수 메시를 그리려고 생각을 했냐 하면 요즘 이제 한 6시쯤 일어나서 TV를 틀면 그 유로컵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코파 아메리카 컵을 또 중계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메시가 생각이 났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 호날두가 좋아, 메시가 좋아 그러면 당연히 메시일 텐데 제가 뭐 축구에 대해서 별거 없으니까 축구 뭐 저 자신은 그냥 재밌게 보고 있지만 뭐 열광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못해요. 그런 사람도 못 되는 거고. 근데 하여간 메시라는 이 사람 왠지 인상 좋고 스터분하고 착할 것 같고 하여간 그냥 격이 없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. 호감이라는 것, 좋은 감정이라는 겁니다. 그냥 반대 비호감은 뭐 얘기 안 해도 아실 거고. 87년생입니다. 87년생이니까 이제 은퇴할 나이가 거의 된 것 같네요. 그죠? 은퇴할 나이가 거의 된 것 같고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야 바르셀로나에서 근 한 20년, 21년을 뛰었습니다. 애주간한 셀러리맨들 20년 근속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근데 운동선수가 축구라는 운동 하나로 단일 팀에 21년을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, 그 보통 일 아니죠. 대단한 사람입니다. 그만큼 자기 관리 철저히 했다는 것이고, 왜냐하면 팀에서 21년 동안 쓰임이 있었다는 거니까. 더군다나 저렇게 독보적인 존재일 경우에는 약간의 이상만 있어도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텐데 하여간 잘 버티고 지금은 인터 마이애미, 미국의 인터 마이애미에서 뛰고 있죠. 거기 구단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이빗 베컴이 구단주고요.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베컴이라는 데이빗 베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우,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빗 베컴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물론 편집 그렇게 하고 촬영 그렇게 하면 다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. 뭐 메시 월드컵에는 계속 성적이 좋지 않다가 이번에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렸죠. 그것으로 큰 갈증을 하나 해소했고 그래서 뭐 이제 축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지 않았나 모르겠으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. 어쨌든 오늘의 그림도 역시 지난 교황님을 그릴 때 중간 톤에 대해서 제가
운운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렸습니다.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렸는데 조금 어둡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. 완료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제가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 그리는 과정 같은 걸 다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어쨌든 이 저 눈과 이 눈동자와 그 눈 쪽의 그 중간 톤 깊이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부분 잘 살려볼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고 근데 지금 이 그림이 20여 분 나와요.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 제 썸네일에 보면 시간을 표시한 그 빨간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? 그게 15분 세팅되어 있는데 15분 안에 전부 다 끝을 내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 이 메시 같은 경우에 저 수염의 디테일을 좀 만들어 주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. 그래서 15분 넘게 넘어서 요 근래 아주 오랜만에 15분 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. 이제 원래는 20 몇 분 됐는데 그나마 조금 지루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잘라냈습니다. 잘라냈는데 제일 뒷부분에 저 수염이나 눈 두덩이 이런 부분 묘사하는 것은 그냥 편집으로 잘라내기에는 좀 아까운 부분이거나 보여드릴 것이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쩌지 하다 보니까 20여 분이 넘는 그림이 됐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뭐 때로는 이렇게 좀 긴 것도 더 길어도 모르겠어요. 하여간 그림 그리는데 요거는 생략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린다고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. 그리고 특히 저 수염을 좀 빠른 선으로 그려낸다고 냈는데도 워낙에 수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굴에서 상당했어서 제 의지대로 이렇게 간결하게 또는 간략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중간톤 자꾸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보시면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겠죠. 약간 어두운 부분에서의 투명도랄까, 그런 투명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배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선이 점점 빨라지게 됐는데 그 수염에, 그리고 수염도 그 정갈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거친 수염이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한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좀 선이 빨라지고, 손이 빨라지고 선도 좀 거칠어지고, 그리고 다듬지 않고 그려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지금 이런 식의 선이죠. 이런 선들, 거칠고 방향성도 일정치 않은 그런 선들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. 그러고는 뭐 특별히 그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. 그런 것은 없었고, 워낙에 선한 눈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눈매가 그림자 속에 갇혀 있어도
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썼고요. 저 귀의 높이가 몇 번 수정을 거쳤어야 됐습니다. 저 귀의 높이가 사실은 목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저 귀의 높이를 처음엔 가름을 하고 그림이 들어갔지만 세부적인 묘사가 들어가면서 저 귀의 높이가 조금씩 흔들립니다. 달라집니다. 아마 저 수염의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았더라면, 그래서 사실은 수염 없는 사진도 찾아봤어요. 수염 없는 사진 찾아봤는데 그 수염 없는 사진으로 그림을 그리면 메시다워지질 않겠더라고요. 그 워낙에 이 사람 젊었을 때는 수염 안 기르고 찍힌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정말 젊었을 때의 사진이고 현재의 모습을 가름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수염을 기반으로 한 모습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간이 많이 허비되더라도 수염 있는 모습을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시간이 좀 길어졌죠. 근데 사실은 뭐 귀찮네 어쩌네 해도 저렇게 빠른 선을 많이 그릴 때 이 간격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. 면을 싹 메꿔가는 듯한 느낌, 그런 것들에서 쾌감이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급부로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마 하루나 이틀 지나면 저 손목에 굉장히 통증이 많죠. 터널 증후군 같은 그런 손목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저렇게 뭣도 모르고 막 그려대면 뭐 그릴 때는 잘 몰라요. 어떻게 될지. 근데 그리고 나면 오버했구나.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손목이 시큰대고 밴디지를 하거나 아니면 하여간 좀 불편함을 상당한 수준으로 겪어야 됩니다. 근데 오늘 뭐 여지없이 오랜만에 선을 저렇게 긋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 톤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이것이 중간선입니다 또는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어떤 느낌이구나, 어떤 톤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 중간 톤을 강조하는 거나
중간 톤에 신경을 쓰는 거구나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. 아시게 됐을 겁니다. 지금도 보시면 뭐 어설프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중간 톤을 잡아낸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, 물론 뭐 그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. 자, 요런 선 그을 때 아주 신납니다. 그리고 저 경계를 벗어난 저런 선들, 저 굳이 정리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죠. 이렇게 이 그림자의 끝나는 점, 끝나는 선, 끝나는 부분, 또는 밝은 면과 만나는 부분, 기초적인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만나는 그 경계는 가장 컨트라스트가 강하죠, 그죠?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의 두께만으로 어둡기를 강하게 눌러주면 굉장한 입체감을 나타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투명도가 높아지죠. 그래서 특히 그림자를 강조하는 그림 같은 경우라면 그림자와 밝은 면이 만나는 그 부분의 면 처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.
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끝.